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오후 4시 금요일 늘 찾아오는 사람 박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공감 의자에 와서 앉으십시오. 오늘 생방송이에요.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랑 많은 대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낭독으로 오늘 문 활짝 엽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글은요. 박범신의 새 장편소설 당신에서 5분간 읽어드릴게요. 엄마, 나야 이내.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목젖이 뜨거워져서 발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반년 만에 사람이 그리 될 수 있는가. 어머니는 완전히 백발이었고 뼈만 남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말랐으며 허리가 거의 90도 가까이 구부러져 있었다. 파킨슨병이 어머니를 가속적으로 무너뜨린 결과였다. 더구나 어머니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나라고 엄마, 이내가 왔어. 내 말에 누구세요? 어머니가 간신히 대꾸했다. 안아 일으키려 해도 어머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어깨를 앉는 것도 두려운 것 같았다. 이 의자 못 줘요. 제발 빼앗아가지 마세요. 어머니가 애원하고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소나무로 손수 짜준 의자였다. 괜찮아 엄마, 그건 엄마 거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왔어. 엄마 딸이 왔고 내가 그걸 지킬게. 나는 울면서 소리쳤다. 내가 돌아온 직접적인 이유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아버님의 실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아요. 우선 그 마을로 통하는 모든 CCTV 영상을 뒤졌지만 아버지가 혼자 걸어나간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요. 간병인 등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되었다는 그 당시 아버님은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을 거라고 하거든요. 해괴한 사건이에요. 가족들의 협조가 있어야 실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어머님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요. 담당 형사는 말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체 유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는 또 덧붙였다. 형사는 무엇인가 심증을 가진 눈치였다. 마침 마이클의 일로 혼란을 겪을 때였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 또도는 영혼이라 불러도 좋을 게 마이클의 본질이었고 나 또한 어디에든 심지를 받고 사는 타입이 아니었다. 합의에 의해 아이를 갖지 않고 살아온 것이 붙박이로 살 것을 거부한 우리 관계의 증표라 할 수 있었다. 그나마 잭슨시에서의 5년이 동반자로서 가장 안정적으로 살았던 시기였다. 행복한 날도 있었다. 피차 많은 걸 바라지 않았으며 나란히 앉아 흐르는 물처럼 시간에 순응하면서 살아온 시기였다. 그대로 함께 살 거라고 믿고 그것을 꿈꾼 날도 있었다. 그러나 마이클의 인내는 거기까지였다. 봄부터 마이클은 늘 떠나자고 성화를 부렸다. 직장에서 월급도 오르고 해서 참 안정적인 시절이었는데 마이클의 방랑벽이 도진 것이었다. 어디로 갈 건데? 내가 묻고 남미, 동남아, 아니 아프리카? 마이클은 쓸쓸히 웃으며 내게 반문했다. 남미로 가면 동남아가 그리울 것이고 동남아로 가면 아프리카가 그리울 터였다. 사실은 마이클, 당신 혼자 가고 싶은 거지. 나는 물었고 뭐 그것도 좋고 마이클은 싱겁게 웃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말레이시아였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영어 강사 자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마이클과 나는 서울을 경유하는 비행기 티켓을 구입했다. 우리는 다정하게 앉아 먼 거리를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마이클은 여기 들를 필요 없어. 혼자 말레이시아로 가, 마이클. 어머니 때문에 나는 말레이시아로 갈 수 없어. 공항에 내린 뒤 내가 한 말이었다. 마이클이 아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도 같고 조금 당황한 것도 같았다. 한참 만에 마이클이 물었다. 아주 가끔 나 서울로 차 마시러 와도 돼? 그의 질문에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오케이, 나를 찻집 주인으로 여기는 건 기꺼이 허락할게. 그것이 그와의 마지막이었다. 내가 입국 심사대에서 돌아보았을 때 마이클은 너른 복도 끝에서 내게 등을 돌리고 선 채 막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고 있었다. 키가 워낙 커서 이륙하는 비행기가 일으키는 바람에 휩쓸려 올라갈 듯한 뒷모습이었다. 집안은 더욱 난장판이었다. 여러 날 밥을 하지 않았는지 주방은 썰렁했고 쓰레기들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다. 방에서도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창문을 있는 대로 열어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주방과 안방을 대충 치우고 나와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곧 해가 질 참이었다. 어머니를 우격다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건 좋은 태도라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병이 단 몇 달 사이 이렇게까지 깊어질 줄 몰랐던 게 불찰이라면 불찰이었다. 나는 담요를 가져다가 어머니의 어깨에 가만히 둘러주었다. 환자의 의견을 절대 부정하지 말라는 치매간병의 첫 번째 수칙을 애당초 일러준 것은 어머니였다. 기억이 몽땅 유실된다거나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더 극적으로 병적 증상을 보인다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거나 정상과 비정상이 뒤죽박죽 뒤섞여 나타난다거나 하는 치매의 일반적인 증세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도 어머니였다. 집착도 그 증세 중에 하나였다. 집착을 보이면 그 집착을 존중해 주어야 해. 어머니의 말이 생각났다. 일단 어머니의 친구로서 신뢰를 얻는 일이 급선무였다. 엄마, 나는 어머니를 나직이 불렀다. 수프 쟁반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수프야, 내가 끓였는데 간이 맞는지 좀 봐줘. 눈을 뜬 어머니가 낯선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내가 끓였다니까 엄마 먹어봐. 어머니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어머니의 눈빛에 편안한 기색이 천천히 돌아왔다. 너 언제 왔니? 밤새들이 꾹꾹 꾸르륵 하면서 가을숲으로 날아갔다. 근데 얘, 네 아빠가 지금까지 돌아오질 않는구나. 어머니가 잠시 후 덧붙여 말했다. 이 양반 들어오기만 해봐. 내 가만두나. 나는 웃었다. 왜 곤장이라도 치게? 매화나무 붉은 잎이 어머니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내가 뭐 주호백에게 곤장이라고 못 칠 것 같니? 금방이라도 팔을 걷어붙일 듯한 표정을 짓고 난 어머니가 행여 누가 들을세라 갑자기 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글쎄, 네 아빠 주호백 어렸을 때 엄청 코울리게였어. 아이고, 더러운 거 얘 말로 다 못해. 네, 오늘 읽어드린 박범신의 장편소설 당신은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74살이 되던 날 새벽에 비로소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고픈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끝을 맺고 마는데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평생을 함께 산 부부가요. 남편이 치매에 걸립니다. 아내는 그 남편을 정성스레 간호하고 옆에서 함께 있어주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데요.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요. 남편이 실종되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실종된 거라고. 그리고 집 앞들에 있던 매화나무 밑을 파요. 그리고 자신의 드레스에 죽은 남편을 싸서 거기에 묻습니다.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들은 조사하던 끝에 할머니가 시체를 유기한 게 아닌가 심증을 가지고 그 딸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남편을 보내고 할머니도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소설의 맨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네 아빠 어렸을 때 엄청 코 흘리게였어. 그때의 기억. 개구장이었던 남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끝을 맺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연말 마음이 헛헛하신 분들 계시죠? 네, 책 한 권 읽고 싶다면 박범신의 장편소설 당신 추천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누가 들어오셨나 출석 한번 부를까요? 바보은지님 들어오셨어요. 상미쌤, 오늘도 댓글 참여 대기 중이에요. 아, 잘 오셨어요. 맹초로님 오셨고요. 네, 또 누가 오셨나? 선배님 오셨습니다. 공감의자 앉았어요. 에별리고님, 항상 고맙습니다. 출첵합니다. 박상미 문화평론가님 어서오세요. 우리 에별리고님은요, 우리 낭독의 발견에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와주세요. 제가 고마운 마음 잊지 않아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아, 오늘 참 고맙습니다. 네.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어서 들어와서 공감의자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은요, 아주 반가운 초대 손님 한 분 모시고 잠깐 얘기 나눈 다음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네, 이번 순서는요, 아주 특별한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작하고요, 외국인을 모신 적은 처음인데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온 친구인데요, 한국말을 어찌나 잘하는지요. 그리고 한국 언어만, 우리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씨도 잘 쓰고 글도 잘 쓰고 너무나 놀라운 분이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났는데요. 오늘 꼭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온 네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한국 이름도 있어요. 네, 한국 이름이 있는데 아는 오빠가 만들어주셨어요. 뭔가요? 한국 이름은 조한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우리 한희 씨라고 불러요. 한희 씨,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한국어를 구사하는 수준이요, 뭐 댓글 달거나 하는 수준이 우리 한국인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언제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셨어요? 한국어를 배운 지 총 4년이 됐어요.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대학 다니다가, 네. 제가 그 수학교육과에서 나왔어요. 자카르타 대학교 수학교육학과생이에요? 네, 자카르타에서 수학교육과에서 나왔는데, 그때 3학년 때 성적이 되게 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때는 뭐가 새로운 거 배우고 네.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어요. 아, 원래 그럼 한국 드라마나 뭐 K-pop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네. 드라마에서 자막 없이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한국 드라마 중에 뭐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풀하우스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한류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인도네시아 연구도 했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대장금, 뭐, 겨울연가, 네, 이런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랑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문화가 다른 게 아니라 정서가 아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역사적으로도 인도네시아랑 네. 한국이랑 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어떤 점이 비슷하던가요? 독립기념일도 한국이 네. 8월 15일인데 인도네시아는 8월 17일이에요. 아, 정말? 네. 아, 그렇구나. 같은 해에도 막 독립했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 히잡이라 그러죠. 네. 쓰고 다니는데 대장금 보더니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출할 때 장옷을 머리에 덮어 쓰잖아요. 그게 비슷해서 아주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남녀 차별이 존재하고 네. 또 가족 간의 아주 끈끈한 정.
그렇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맞아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래요. 가족 문화도 아주 비슷하다고. 그렇죠. 아, 그러면 한희 씨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런 친근감을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껴도. 그렇구나. 제가 제일 놀랐던 건요, 페이스북에서 제 책을 발견했어요. 한희 씨가 제 책을 선물 받았다고 한국 친구에게. 네. 마지막에는 사랑의 사랑의 언다를 언다. 올렸더라고요. 그때는 네. 그 한국 친구가 인도네시아로 보내준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셨어요. 와, 여러분. 제 책이 이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가 선물로. 네, 한국 친구가 그때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저한테 무슨 책을 읽고 싶냐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박상민 작가님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저랑 친구도 아니었는데 저를 아셨어요? 알고 있어요. 어머, 한희 씨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해요. 아니, 너무 과찬이세요. 어머, 한자어도 많이 알아. 과찬이세요. 이런 말을. 야, 그랬구나. 그래서 제 책을 읽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한희 씨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맙죠. 제가 더 고맙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책을 써주셔서. 정말. 한국 사람인 것 같아.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런데 얼굴도요, 한국 사람 같아요. 히잡만 쓰지 않았다면, 제가 여러분 게시판에 사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놀라실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보면 나는 꼭 작가가 되겠다라는 네. 글씨를 한국어로 써서 올려놓으셨어요. 한국어로 앞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꿈인 건가요? 그렇죠.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좋아하셨나요? 원래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한번 대학원에 가서 문예 장작과에 들어가고 싶어요. 문예 창작학과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 와서 아예 살아보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서. 한희 씨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볼게요. 한희 씨 정말 졸업하고 한국 대학에 올 마음이 있어요. 네.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어로 글을 쓰는. 네, 글을 쓰고 제가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인도네시아어 가르치고 인도네시아인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요. 그 사이에 시간을 날 때마다 독서를 하고 네. 글도 쓰고 그래요. 네. 페이스북에서 보면 제 시 같은 것도 종종 쓰고. 아니 에세이도 한 번씩 써서 올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세이도 잘 써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백화점 앞에 앉아서 네. 정말 도시가 빠르게 변하고 나는 지금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이런 글을 써서 올렸죠. 망중한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한국어로 쓰여진 우리 문학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독서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독일 친구들이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5, 6년씩 배워도 이렇게 능통한 한국어 구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과분한 칭찬이라 제가 더 민망하네요. 민망하네요. 야, 우리 국민TV 가족들도 지금 깜짝 놀라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 문학책은 어떤 작품들 읽으셨나요? 제가 수필이나 시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있는데 네. 계신데 제가 이회수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이회수 선생님하고 박상미 작가님하고 김애리 작가님을 좋아해요.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이회수 문학관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그렇죠? 직접 만났죠. 네. 선생님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좋았어요. 기분 너무 좋았고 작년에 선생님이 항암 치료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으니까 지금은 지난주에 보니까 네.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기쁘셨어요? 네. 이회수 선생님 글 읽으면 다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지 않은데, 네. 근데 한국어 공부하면서 많이 되죠. 네, 야, 정말 놀랍다.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고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대학이면 아주 명문 대학교예요. 좋은 대학교. 네. 네, 이런 또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다는 게 매우 기쁘고요. 한국 문학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한국 언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국 문학을 또 인도네시아에 알리는 또 번역을 해 주시면 저희 무척 기쁠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저 글 열심히 쓸게요. 다음에 제 글도 네,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면 번역해 좋겠어요. 주세요. 아, 정말 기쁘다. 피디님 놀랍죠? 한국어를 정말 잘하지 않나요? 전 정말 놀랐어요. 얼굴도 한국인 같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저보다 더 글도 잘 읽으시고, 네, 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대로 계속 노력하시면 앞으로 네. 한 3년 뒤에는 정말 한국어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지 않으실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점 3가지만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가장 좋았던 점이 한국 사람의 정이에요. 아, 사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네. 한국에 혼자 와서 그냥 한국 친구들만 함께 있어서 네. 다행히 다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며 정말 마음 든든하게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매일같이 한국 친구들 만나서 네, 맛있는 거 먹고 선물 받고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많죠. 네. 이렇게 한 대 받을지 몰랐죠. 네.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찌나 이 조한희 씨를 환대해 주는지 저도 매일 놀라고 있고 같은 한국인인 게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건 한희 씨가 한국을 사랑해 줬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면 반드시 보답한답니다. 저도 사실 이번에 고마우신 분들한테 네. 정말 신세를 많이 진 것 같아서 나중에 보답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길어요. 반드시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네. 수 있기를 기도해 저도 주세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또 오시면 우리 국민TV 또 놀러 오세요. 네. 네, 알겠어요. 인도네시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인도네시아 이름이 네피라고 해요. 네피. 천재 이름은 네피 사드리아 데위라고 합니다. 아유, 따라하지 못해서 네. 미안해요. 여러분, 네피, 한국에 오면 조한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또 우리 만나기로 해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한희 씨의 한국사랑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온 조한희 씨와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조한희 씨 정말 한국말 잘하지요. 네. 인도네시아 이름은 데비인데요. 네, 정말 놀라운 친구입니다. 글도 얼마나 잘 쓰는지요. 예, 페이스북에서 이제 혹시 저랑 친구인 분들은 데비 소식을 볼 수 있으신데요. 글 쓰는 수준이요. 진짜 나중에 한국어로 글 쓰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동안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어요. 바보은주님, 한희 씨 다음에 또 봬요. 네, 에별리고님 기도할게요. 네피님 다음에 또 봬요. 네, 하셨고요. 바보은주님 거의 한국인이신데요. 저보다 어휘력이 좋으십니다. 네, 막 과찬이십니다. 막 이러죠. 공릉동 아줌마, 되게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저 롱테이크 영화 프로 할 때도 자주 오셨었죠. 잘 지내셨어요? 깜짝 한국 사람보다 더 말씀도 잘하십니다. 댓글 주셨어요. 선마님, 네, 언어에 재능이 있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하셨고요.
이분은 바지 따용사? 이름 재밌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자주 듣습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이재양님 반가워요. 일하다 잠시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달구지님도 오셨고, 맹철호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어 볼 건데요. 잠깐 한류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또 음악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류가요, 전 세계 인구의 0.7% 소국이 일으킨 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0.7%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한국과 수교를 맺은 나라가 몇 개국일까요? 189개국이더라고요. 그런데요, 한류가 전파된 나라는요, 무려 235개국이나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대중문화는 235개국에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짐바브웨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드라마 대장금 아시죠? 오늘 우리 대장금 얘기 좀 해볼 건데요. 대장금이 방영된 후에 국민의 37%가 대장금 시청자 퀴즈에 참여할 정도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서 성공한 나라는요, 세계에 5개국밖에 없습니다. 어딜까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5개국인데요. 한 국가의 문화가요, 전쟁이나 제국주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사례가 없답니다. 여러분, 난타 아시지요? 난타는 정말 인기 있는 우리나라의 퍼포먼스인데요. 난타처럼 대사가 없는 이런 퍼포먼스를 넘버벌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문화에서나 쉽게 소통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지요. 난타는요, 칼 4자루로요, 지난 10년간 얼마를 벌어왔냐면요, 3천억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답니다. 애니메이션 뽀로로. 네. 우리 뽀로로는요, 지금 한 11살, 12살 정도 됐을 거예요. 뽀로로의 연간 매출은 얼마인지 아세요? 소나타 3만 대 수출 효과와 똑같다고 합니다. 캐릭터가 사실 가장 좋은 한류의 모델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사실 우리 한류가 너무 인기 연예인에게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가 많은데요. 그런데 연예인에 의지하는 한류는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생명도 길지 못할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문제나 그런 문제가 터지면 연예인의 인기는 금방 사그라들지요. 그런데 어떤 스캔들도 없는 이런 캐릭터, 뽀로로와 같은 캐릭터 우리가 더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겠죠. 미키마우스 또 뭐 있죠? 우리 유명한 캐릭터 미키마우스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헬로키티 같은 것들. 네. 걔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우리 뽀로로가 지금 세계에서 3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류는 이대로 가면 5년 이내에 끝난다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은 많아요. TV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K-팝은요, 한국의 정체성이 담긴 그런 문화는 사실 아니지요. 그래서 지난 한 5년 동안 해외 9개국 현지인 3,6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응답자의 60%가 한류는 5년 이상 못 간다라는 대답을 또 하기도 했고요. 10%는 한류 요즘 인기 없지 않아요. 이런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한때 유행이 아닌 세계 주류 문화로 자리를 잡으려면 문화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팝은 아이돌 스타에만 좀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요. 노래도 아이돌의 외모도 좀 다 비슷비슷합니다. 구분이 안 갈 때도 많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대부분이 또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경우가 요즘은 좀 많아서요. 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런 면 때문에 많은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데뷔를 만나보시니까 그래도 한류가 좀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라는 가능성 좀 느껴지시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1년 이내에 한류는 또 해외 시장에서 또 어떤 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또 누가 들어오셨나 잠깐 볼까요? 네, 그새 러브투님 오셨습니다. 상미님 출첵합니다. 이정아님도 오셨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세숲길 정아입니다. 하셨어요. 네. 좋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죠.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오랜만에 덥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운전하고 왔는데요. 오늘 날씨에 아주 어울리는 곡 한 곡 듣고 또 얘기 계속 나누어 볼까요? 네, 임대용 작곡 딸기 타르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다. 오늘 날씨에 딸기 타르트 정말 어울리죠? 진짜 한 조각 먹은 것 같아. 네, 그새 관조님 오셨습니다. 출석합니다. 게시판에 글 남기지는 못했지만 낭독의 발견도 공감 스토리텔링도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구독하기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하기 꾹꾹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미역다랑원님, 오늘 조금 늦으셨는데 오셨어요. 빼꼼 출석 체크를 해야 하는 건가요? 해야 합니다. 네. 별점 주기,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다 해주셔야죠. 네. 오늘 조한희 씨 모시고 아까 잠깐 얘기해봤는데요. 우리 요즘같이 힘이 안 날 때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주목받고 있나 이런 얘기 나누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또 한류를 연구하는 또 학자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현지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류 콘텐츠 중에서 가장 해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게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K-팝은 인기가 많지만 그렇게 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국가에서 정말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문화를 사랑받게 한 가장 효자가 드라마 대장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드라마 대장금 얘기 한번 해볼까 해요. 대장금 안 보신 분은 없지요. 대장금이 몇 년에 방영되었는지는 혹시 기억하세요? 몇 년일까요? 2004년 맞아요. 2004년에 방영하고요. 벌써 종영한 지 11년째입니다. 대장금은 한류사의 한 획을 작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왜 대장금 얘기냐면요. 한류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해야 할까 이런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대장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대장금이 전 세계 몇 개국에서 상영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까요? 아까 한류 전파국이요. 235개국이라 그랬죠. 이건 K-팝, 드라마, 영화 모든 걸 다 합쳐서 게임까지요. 네, 조사한 것인데요. 대장금은 60개 이상의 나라에서 상영되었답니다. 지금도 아시아를 넘어서 중동과 아프리카에까지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류 열풍이 5년 이내에 끝날 것 같다는 평가가 해외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장금은요. 한국의 전통 음식, 의상, 또 의술, 건축을 한데 모아서 보여주는 종합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새롭고 낯선 문화에 대한 해외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의 정신을 또 음식과 의학이라는 뼈대에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로 거기에 아주 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까지 입혔죠.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해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대장금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3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그 분석을 통해서 한류의 장점은 뭐고 또 한계점은 뭔가 이런 걸 파악한다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계속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해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요. 간단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에서는 대장금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또 우리랑 좀 문화권이 다른 서유럽, 북아메리카 이런 데에서는 또 일부 마니아층들만 한류를 좋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캐나다 또 프랑스 이런 데서도 대장금이 진짜 재밌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장금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 드라마 너무 재밌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이민자이거나 이민자 2세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장금이 아주 재밌었다.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밌는 이유를 듣는 것이 또 우리나라와 굉장히 문화가 다른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이런 곳에서는 한국의 드라마가 싫다라고 말하는 이유와 또 거부감을 주는 이유와 또 동일하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들이요. 재밌는 이유로 꼽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우리나라가 겉모습은 아주 발전했잖아요. 네, 선진국 못지않게 발전했고 또 한국의 배우들이 그렇게 또 이쁘고 잘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눈을 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이지만 그리고 화면에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세련됐죠. 우리나라의 촬영 기술이나 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또 이야기 능력은 굉장히 앞서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가 보면 여전히 남녀 차별이 심하고 남아선호 사상이 있고 또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네, 시댁과 또 며느리의 갈등이 심하고 뭐 이런 네, 그런 문화 자체가 동남아시아나 또 아프리카, 중동 이런 곳과 정서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문화라고 느꼈는데 굉장히 비슷한 문화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인도네시아 조하니 씨도 그런 얘기 하죠. 네, 그 가정의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고, 네, 특히 또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주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런 면들도 그들이 볼 때는 와,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멀고 우리랑 다른 줄 알았는데 아주 가족의 형태가 비슷하구나 이런 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아까 짐바브웨의 이야기 잠깐 해드렸죠. 대장금에 대한 설문조사에 국민의 37%가 참여했다. 네, 아프리카, 또 중동,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동유럽의 헝가리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또 문화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터키, 또 터키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은 네, 우리나라와 정서적으로 가족 형태도 비슷하고 느끼는 바가 비슷해서 그런지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나 재미있고 공감이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얘기 조금 같이 나누었으면 해요. 아,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저 대장금 또, 예, 우리가 추억에 젖는 시간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었냐면요. 카자흐스탄, 태국, 독일,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런 나라들이에요. 5개 나라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의 전반, 특히 대장금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고요. 드라마를 시청한 후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 물었어요. 그 결과 어땠냐면요. 한국 드라마에 호감을 갖는 카자흐스탄, 태국, 터키,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응답 내용이 매우 흡사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전혀 호감을 갖지 않는 독일인들은요. 한국 드라마는 진행이 너무 느리고 모든 드라마에 복잡한 사랑 이야기가 있고 막 사랑이 다 얽히고 얽혀있죠. 부모의 지나친 자식 사랑이 너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자면요.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인접국가예요. 같은 문화권이에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저도 정말 잘 알지 못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네, 외국 드라마들 중에 가장 좋아한다고 설문조사상 나왔어요. 저 그래서 보니까요. 아제르바이잔 TV에서는 주로 외국 드라마를 방영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드라마,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터키 채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대장금, 허준, 뭐 이런 역사 드라마가 재밌는데, 아, 우리나라 문화와 너무 비슷하다. 그리고 음식이 진짜 화려하고 아름답다. 근데 이 음식이나 의술, 이런 것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특별히 굉장히 인상적인 분을 한 분 인터뷰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아그다시 시립병원 내과 의사예요. 세빌 카림자다라는 분이셨는데요. 국립병원 내과 의사인데 우연히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고 와, 한국의 음식과 의술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어렵게 한국 한의사를 찾아가서 침도 맞고 또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 한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라는 분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의 한국 드라마 한류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게 참 인상 깊고 또 한편으로 가슴이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장금 어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음식이나 또 의술, 또 장금이의 또 선한 마음, 또 그 민정호와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오늘 좀 떠올리지 않나요? 네, 오랜만에 우리 대장금 오나라 오나라 음악 한번 들으면서 그 내용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되게 신선하죠? 네. 11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와, 11년 전에. 네. 그때는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20대 후반이 될 수 있다면, 막 맨발로 안나푸르나도 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마님, 대장금이 벌써 10년도 넘은 드라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던 곳에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좋은 홍보대사 역할을 했나 보네요. 전 음식 경연하는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맞아요. 음식 경합. 그쵸? 네. 진짜 그 대장금은요, 한편의 다큐멘터리 같기도 했어요. 음식 만드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문 요리사들의 그 손을 빌려서 그분들이 하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 보여주잖아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연구자들한테도 음식 다큐멘터리로서의 가치도 굉장히 크고요. 또 놀라운 건요, 그 실록에 장금이에 대한 기록이 딱 한 문장 있대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54회에 이르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정말 놀랍죠. 한국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정말 이야기꾼입니다. 놀랍죠. 그 이야기꾼이라는 또 증거가요.
한국의 관광지 중에요. 여러분 남이섬 가보셨어요? 남이나라 공화국이라 그러죠. 남이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중에서도 그 작은 섬 하나를 겨울연가에 이제 촬영지로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점도 있긴 한데요.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는 힘들어요. 내국인보다 외국인들이 거기 훨씬 많이 가거든요. 성공한 이유는 그 작은 섬에 스토리텔링을 입혔기 때문이죠. 어떤 건가요? 가보신 분들 아시죠? 남이나라 공화국 하나의 나라 이름을 붙이고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사는 게 아니라 뭘 발급받던가요? 네, 맞아요. 출입국 사무소라 그러죠. 매표소도 거기서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국을 하지요. 네. 입국을 해서 그 작은 섬에서 놀다 보면 계속해서 남이나라 공화국 방송국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섬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의 작은 이야기 나라에 입국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또 출국해서 배 타고 나오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동화나라에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갔다 와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한국 사람들 참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네, 대장금에서요. 아까 대장금이 정말 재밌었다. 한국 드라마 너무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사해 봤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가족 이야기 했죠. 가족 간의 정이 끈끈하다. 자식 사랑이 대단하다. 그리고 혈통을 중시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제일 눈에 띄는 건 이거였어요. 악인에 대한 묘사가 독특하다. 한국 드라마 전체가 그렇다고 해요. 보면요. 악인은 악인, 선인은 선인 이런 대립구조만 있어요. 해외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데 한국 드라마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요. 나쁜 사람, 악인에게도 우리는 정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화해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네, 이런 내용이 굉장히 그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라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대장금에서도 보면 최상궁이랑 같이 나오는, 이름 뭐죠? 난영이었던가? 네. 금영이. 최상궁과 금영이도 악인이죠. 정말 장금이한테 나쁘게 해. 그런데 우리가 그들한테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게 또 만들어요. 걔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지네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인이 되었다. 얘들도 알고 보면 희생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특히 금영이는 장금이한테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금영이도 역시 가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인물로 그려지죠. 그리고 장금이한테 민종호라는 멋진 남자를 빼앗겼어.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여자야. 그래서 연민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죠. 이런 악인에 대한 묘사가 한국의 스토리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한국 사람들 정서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굉장히 이게 재밌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가진 굉장히 독특한 정서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정이 많구나. 이런 걸 새롭게 느꼈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 현대 드라마들 불륜 드라마든 아침 드라마든 다 보면 모든 드라마에서 진짜 그런 것 같아. 악인도 진짜 악인, 정말 나쁜 사람은 없고요. 작가도 보는 우리들도 그들한테 연민을 가지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할까?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하려는 마음? 이런 게 들죠.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참 정도 많고, 착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러브투님, 못 가본 지 오래됐군요. 남이섬 얘기하시나봐요. 어린아이들 거의 강제로 데리고 갔었는데 가고 싶다. 이러셨어요. 남이섬 가시면요. 그 안에 작은 호텔이 하나 있죠. 네,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요. 거기서 1박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1박을 하면요. 밤에 모든 불을 꺼요. 모든 불을 끄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정말 주먹만한 별이 떨어질 것 같고요. 진짜 조용하고요. 정말 속세와 떨어진
진짜 태평양에 뚝 떨어진 작은 섬에 있는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저는 그랬어요. 하루 가서 주무시고 오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인도네시아 조하니 씨, 본명은 데비 씨죠. 데비 씨가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한류가 얼마나 세계에서 인기가 있나 얘기해 주셨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가장 인기 있는 한류 콘텐츠인 대장금을 가지고 제가 해외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한류에 대한 생각 여러분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2004년 대장금을 봤던 그 시절로 잠깐 돌아가서 추억에 젖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연말이라 다 너무 바쁘시죠? 그래도 우리 연말 따뜻하게 보내면서요. 또 지난 공감 스토리텔링 못 들은 거 다운로드도 받고 구독하기 미처 신청 못하신 분들은 또 구독하기 꾹꾹 좀 눌러주세요. 저도 새해에는 더 재밌고 의미 있는 방송 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소설가예요. 소설가 백가음 씨 모시고 아주 깊고 재밌는 이야기들 나누어 볼 겁니다. 한 주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4시 저는 다시 올게요. 우리 작은 별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박상미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